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미투 운동 지지하면서 사법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라 밝혔죠. 수사가 크게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대로 참 이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기까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개인적으로는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현재 밝혀진 모든 사실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처벌에 있어서 가장 좀 문제되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죠? 해당 범죄에 규정된 형벌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법정형이 낮은 범죄는 상대적으로 공소시효가 짧고요. 예. 높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깁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추행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범행시로부터 5년 정도 되고요. 네. 이 강간과 같이 그 이상의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범죄들의 많은 것들이 이 5년, 10년이 훨씬 지난, 이미 훨씬 지났을 때 벌어진 것들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모두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문제고 또 하나. 친고죄 조항도 처벌에 좀 변수가 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근데 이 성범죄에 대해서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폐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성범죄, 강제추행이나 강간까지도 모두 친고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제 일반적으로는 6개월이고 네. 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성범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네, 네. 애초에 이런 범죄들을 특히 성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있기는 합니다. 특히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이 사회 분위기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은밀한 내막이나 이제 사생활 같은 것이 모두 이제 밝혀지게 되어서 네. 오히려 피해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진행이나 공판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한다. 네. 사실 애초의 취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졌죠. 그러니까요. 그러자 2012년 말경에 형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네. 즉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해서 네.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 2013년 6월경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 6월 이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년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재판을 통해서 처벌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현재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이 범죄 사실의 대부분이 2013년 6월 이전에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또 당시의 피해자들도 역시 대부분 고소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와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현행법상 좀 불가능한 그런 처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공소시효의 문제보다는 네네. 현실적으로 이 친고죄에 대한 부분이 더 처벌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폐지 이전 2013년 6월 이전의 성범죄는 공소시효 이내여도 처벌이 어렵다는 건데 소급 적용 아예 못한다는 거죠. 네, 안타깝지만 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형벌은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형사법의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예. 우리 형법 1조 1항, 즉 제1척 규정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네. 즉 후에 법률을 바꿔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예. 더 나아가 헌법 13조 1항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제 소급해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네. 뭐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좀 따져봤을 때 그러면 가장 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이윤택 씨는 법적 처벌 어렵겠네요. 네, 뭐 범행 일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봐야겠지만 예. 일단 2013년 6월 이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는 네. 뭐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요. 형사적 처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민사는 가능할까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의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예. 이것 역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즉 가해자가 누군지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네. 혹은 그러한 피해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기간 중에 한 기간이라도 먼저 도래가 되면은 네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경우는 네.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즉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그런 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위자료 청구를 제기해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밝혀진 어떤 범행 기간들을 보면은 그 기간 역시도 대부분 지나갔다고 볼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상대방이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네. 배상금을 지급한다 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뭐 수령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좀 그 기자회견 할 때 이런 법적인 걸 다 파악을 하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아마 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윤택 씨는 그렇고, 그럼 종민기 씨 같은 경우는 드러난 피해 사실들이 좀 최근이거든요. 그러면 형사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제 수사가 제기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2013년 6월 이후에 이제 범행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추행 같은 경우에는 통상 공소시효 5년 혹은 뭐 10년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네. 그 전에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를 하면은 즉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소제기를 하면 예.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민기 씨의 경우는 뭐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네. 과거의 범행 이외에도 네. 2013년 6월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성추행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해당 기간에 맞는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뭐 수십 명인데 이 폭로된 내용을 보면 뭐 음란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성폭행 미수까지 뭐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처벌 받게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네, 일단 성범죄의 경우는요. 이제 피해자 1인별로 또 한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각 범행 한 개 한 개에 따라서 모두 개별적으로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예, 그런데 뭐 피해자가 수십 명이다. 네. 그리고 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은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나하나마다 수십 개의 범죄가 다 성립을 하게 되겠죠. 예. 사실 미국의 경우는요. 이러한 수많은 범죄에 대한 형을 원칙적으로 모두 더해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징역 200년, 맞아요. 징역 300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네,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뭐 법적인 용어로 경합범 가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해당 법정형의 1.5배의 범위 안에서 즉 가장 중한 형의 그 형의 범위를 1.5배를 늘려서 그 안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원칙은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은 네. 사실 아직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예. 또 뭐 구체적으로 추행만 한 것인지 아니면 뭐 강간까지 한 것인지 예. 몇 사람에 대해서 몇 건이나 범행을 저질렀는지 네. 이런 어떤 일단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현재 단계에서는 뭐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확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는 또 수사 과정에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네. 뭐 자백을 했느냐 예. 혹은 뭐 합의를 했느냐 예. 뭐 이런 요소에 따라서 형량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더 밝혀져야만 네. 뭐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유명인들의 이름이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 성범죄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극단 대표가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김해의 극단 번자기라고 하는데요. 예. 이 극단 대표 조모 씨가 지난 1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그 혐의는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과 자신의 차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위계에 의한 간음을 적용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간을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소위 유사성행이라고 하는데요. 예.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예. 그리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의 경우에는요. 네. 이 해당 법에서 이 미성년자의 경우 공소시효는 범행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다르네요. 네. 예. 그리고 또 DNA라든가 네.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또 추가로 10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만약에 범행 사실이 드러난다면 처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정말 경악할 만한 성범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예전에 있었던 범죄들, 과거의 범죄들이 많아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재는 확실히 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성범죄 당했다. 일단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범행 당시에 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예. 가해자들의 어떤 기자회견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요. 네. 이 성범죄 가해자들은 통상 이런 경우에 이제 합의하에 했다. 혹은 연인 관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피해자와 이제 묵시적 합의하에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셔야 되고요. 예. 가급적이면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범행을 당했다면 그 즉시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곧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예. 이 성범죄의 경우는 은밀한 곳에서 좀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증거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당시의 어떤 정황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피해 즉시 신고를 하시고 또 주변에 알리는 것은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예.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네. 스스로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범행이 끝났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웃으면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건 뭐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예, 사진을 찍으신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예. 사진을 찍으신다거나, 혹은 뭐 범행 이후에 가해자와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고 갔다거나, 네. 혹은 뭐 차를 마셨다거나, 이제 뭐 주는 돈을 받거나, 뭐 이런 행위들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이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시고요. 예. 그리고 곧바로 또 주변에 알리시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초반 대처를 하신 후에 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유, 참 슬프네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번 미투 운동 계기로 좀 합당한 처벌, 그리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내놓을 수 있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하게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업무상 이런저런 술자리나 등의 회식 자리에 참석을 네.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예.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네. 5년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 회사의 대표나 상무님이시라든지 네. 소위 고위층 인사들의 술자리에는 항상 이제 여직원을 옆에 동석을 시켜서 앉힌 뒤에 술을 따르게 하고요. 또 안주를 집어서 드리게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은
어김없이 이제 이분들은 자기 딸뻘 되는 여직원들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기를 강요한다거나 네. 혹은 뭐 소위 브루스를 춘다고 하면서 뭐 그 과정에서 이들을 추행하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제가 변호사가 된 후에도 우연히 참석한 어느 회사의 회식에서도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걸 제가 봤고요. 몇 년 전인데도요. 네, 예. 그걸 보고 이제 제가 깜짝 놀라서 네. 회사 직원들, 당사자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이거 문제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오히려 그분들이 뭐 회사에서 뭐 단결, 뭐 단합을 위해서는 이런 게 다 필요하다. 네. 변호사님이 뭐 회사에 대해서 뭘 아시냐,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타박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 게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문화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 회사에서의 상사는 업무 관계에 있어서 상사지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의 상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 좀 심합니다. 네.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뭐 잘해주고 뭐 안 들으면은 괴롭히고 뭐 이런 식이었죠. 네. 이런 구시대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더 이상 우리 생활 속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의 성범죄, 특히 업무적 관계에 있어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성범죄에 대한 그 처벌 기준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또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2차 피해도 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모두 그렇습니다. 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